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개념에서 상속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생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그녀에게 날 사랑하냐고 재차 묻자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짓고 날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녀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사랑한다고 묻느냐고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그 나의 연인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행복한 경력 이야기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어라 그랬네요. 누구나 우리 안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록 적지만 우리 내부에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씨앗들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은 내가 믿어줘야만 그 싹이 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어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물, 생명의 온기, 생명의 음식, 생명의 햇빛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우리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모델링이었습니다. 모델링은 추상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었죠.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객체 모델링을 할 때는 객체에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속성과 메소드가 있는데 가급적 많은 속성, 가급적 많은 메소드들을 만들어 두고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속성, 나에게 필요한 메소드들만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추상화를 통해 추출된 결과는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클래스 다이그램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맞습니다. 네모였죠? 이렇게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뭘 집어넣어요? 클래스 이름. 여기에는 속성. 여기에는 메서드. 그렇게 기술해주면 클래스 다이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 클래스 다이그램은 UML이라고 그랬죠. Unified Modeling Language. 이 UML에서 사용되는 그림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랭귀지고 얘네들은 만국 공통입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클래스 다이그램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그램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해요? 우리 C# 코드로 클래스 정의를 해야죠. 클래스 정의하고 그 정의로부터 우리 그 콘솔 응용이라면 메인 메서드 속에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활용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객체 모델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까지 이 순서를 꼭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평가판 사용기간 종료 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판이라는 것은 원래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용해 본 후에 구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에디션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요하고 로그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에 오피스 365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오피스 365를 이용해서 메일을 얻게 되면 이런 형태의 메일, 그 사용자 계정 office.duon.ac.kr이라고 하는 계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평가판 사용기간 종료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로그인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 시간에 우리 상속의 개념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은 사실 별거 아니죠. 물려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네,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아요? 재산도 물려받고 또 DNA도 물려받고 또 행동거지도 물려받고 그러죠. 그래서
재산, DNA 같은 것은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속성이죠. 속성도 물려받는다. 행동거지는 동사죠. 메소드도 물려받는 이런 것들을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C#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속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상속과 관련되어 있어서 생성자는 어떻게 하느냐, 베이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나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그리고 상속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법 같은 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 클래스, 자식 클래스 같은 용어입니다. 서버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같은 용어입니다. 부모 클래스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물려받는다? 그렇죠.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는 겁니다. 물려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서버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슈퍼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속성, 슈퍼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속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서버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일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속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거를 한번 보기로 하죠. 열매라고 하는 것도 명사이니까 이거 클래스가 될 수 있겠죠. 과일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명사이니까 클래스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열매와 과일 사이의 상속 관계를 보면 과일은 열매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열매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열매의 일종 그러면 틀림없이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열매는 과일의 일종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게 범위가 더 커요. 그래서 그 열매는 과일의 일종 그런 관계 성립되지 않죠. 포함 관계로 보자면 우리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과일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 열매로부터 과일이 상속받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단일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중 상속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과일이 열매로부터 상속을 받고 아이 식용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상속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중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생물학적인 부모님이 DNA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일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속 관계를 따지는 클래스에서도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여야 됩니다. 클래스 여러 개로부터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DNA 물려받고 부모님으로부터 행동거지를 물려받지만 우리가 DNA를 물려받지는 못하지만 행동거지를 물려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렇지. 이와 같이 선생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지는 못하지만 행동거지를 물려받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객체와 객체 사이에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는 인터페이스하고 영어 철자는 같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속성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메소드만 갖는 클래스의 일종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일반 클래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앞에 대문자 i를 붙여주고 이태릭체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 선생님에 해당되는 개념과 부모님에 해당되는 개념으로부터 동시에 물려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중상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은 다중상속일까요? 단일상속일까요?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내가 세탁기라고 하는 것, 냉장고라고 하는 걸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중상속일까요? 단일상속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일상속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식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식에서 살펴봤을 때 부모님이 몇 개냐 이런 개념이 단일이냐 다중이냐를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단일상속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형제의 개념 이런 건데 사실 클래스 상속에서 형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이 코드를 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찬 파티가 있고 생일 파티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만찬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하는 파티를 디너 파티, 만찬 파티라고 합니다. 여기에 디너 파티에도 참가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장식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 건강과 관련돼 있는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당 음료수를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너 파티에 필요한 속성들입니다. 디너 파티에 필요한 그 장식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다, 또는 총 비용을 계산한다, 또는 헬시 옵션을 지정한다, 이런 메서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버스데이 파티, 생일 파티도 봤더니 몇 명이 참가하는지가 필요하고, 장식을 필요한 데 필요하고, 생일은 우리가 보통 케이크들 하죠. 케이크도 필요하고, 케이크에다 내가 무슨 글을 쓸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너 파티와 버스데이 파티를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서로가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한 것들을 내가 디너 파티를 하고 버스데이 파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동일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공통 요소로 뽑아내면 어떨까?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이 나타나게 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찬 파티건 생일 파티건 모두 파티의 한 종류다라는 것에서 똑같기 때문에 파티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만들고, 디너 파티도 상속받고 버스데이 파티도 상속을 받는다면 훨씬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속성 2개, 메서드 2개는 위에 있는 파티에서 정해 놓고, 디너 파티나 버스데이 파티 위쪽에서 존재하지 않는, 예를 들면 케이크라든지 헬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아래쪽에서 정의한다면, 파티에서 정의해 놓은 것들을 상속받아서 모두 사용하고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만큼 상위 클래스에서 기술해내는 코드만큼은 하위 클래스에서 따로 작성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니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상속을 할 때는 상위 클래스에 해당이 될수록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 해당될수록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존재를 해요. 음식의 유제품은 음식의 여러가지 음식 중에서 한 종류가 되겠죠. 유제품 중에서 치즈라고 하는 것은 유제품의 한 종류입니다. 치즈에서 체다 치즈는 그 중에 한 종류죠. 숙성된 버몬트 체다 치즈는 체다 치즈의 한 종류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 가면 음식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고, 아래쪽에 숙성된 버몬트 체다 치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물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일반적, 아래로 내려올수록 구체적,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는 일반적인 개념, 하위 클래스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히어라키컬 스트럭처,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위 클래스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코드 절감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애니멀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가 존재하고, 라이언, 히포, 타이거, 덕, 캣, 울프 이런 따위의 그 하위 클래스가 있다면, 대부분들이 애니멀에서 정의를 해놓고 아래쪽에서는 별도로 정의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는 총 6개가 되지만 실제 코드는 딱 한 번만 기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 클래스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코드 절감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속을 사용하는 그런 그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상속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좀 자료를 찾아본 건데, 대학에서 인적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퍼슨, 사람이죠. 사람에 해당되는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은 그 대학에서 필요한 사람은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플로이, 교직원, 고용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퍼슨 클래스로부터 스튜던트가 상속받고, 퍼슨 클래스로부터 그 인플로이, 그 교직원이 이제 이렇게 상속받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플로이, 교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와 그 행정직원 이렇게 둘로 구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상속받은 인플로이로부터 패컬티가 상속받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상속받고 하는 형태의 다중상속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비컬이라고 하는 탈 것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가 있고, 카, 트럭, 버스라고 하는 하이 클래스 형태로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도 상속관계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상속을 사용하는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자,
그러면 C# 코드로 우리가 상속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콜론만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애니멀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가 있고 버드라고 하는 클래스, 새라고 하는 클래스가 애니멀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겠네요. 지금 애니멀에는 총 5개의 속성이 있고 4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애니멀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것들은 버드 클래스에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런 상속 관계만 지정을 해두게 되면 그냥 위에 정의해 놓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상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애니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 하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버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 애니멀 클래스에는 픽처, 푸드 등 필요로 한 5개의 속성, 4개의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해두게 되겠죠. 그리고 버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할 때는 뒤쪽에 요만큼만 붙여줍니다. 버드라고 하는 클래스는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 뭐라고요? 콜론. 아래 위로 점이 있는 것들을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콜론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버드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 이렇게 구현을 해두면 하위 클래스에서는 아무런 설정 작업을 하지 않아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속성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상속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할 상속을 보기로 할까요? 일단 우리 vehicle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 탈 것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type, make, color, price, picture file name이라고 하는 총 5개의 속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vehicle이라고 하는 생성자, display info라고 하는 메서드 이렇게 좀 구현을 해두기로 하죠. 그리고 카, 버스, 트럭별로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상속을 받고 우리 자동차에는 맥스 시트 몇 인승인지 하는 것을 표시를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버스인 경우에는 맥스 패신저 승객을 몇 명을 태울 수 있는지를 표현하겠습니다. 트럭인 경우에는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최대 적재 정량 얘네들을 표현을 해주기로 하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카 생성자, 버스 생성자, 트럭 생성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필요한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기로 하죠. 자, 위에도 디스플레이 인포, 상위 클래스에도 디스플레이 인포가 있고 하위 클래스에서도 디스플레이 인포가 있네요.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늘 우리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I를 디자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LMS에 내가 2개의 압축 파일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D 드라이브에 가급적 D 드라이브에 압축 해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파일은 이런 것 2가지고 이 2가지를 압축 해제하면 이렇게 05 카 이미지와 05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2개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05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폴더를 딱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폴더와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파일을 보면 05inheritance.sln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이 sln은 솔루션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sln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파일을 따당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솔루션 파일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 누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선택을 해주거나 2가지 방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3, 2017, 2019 3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으로 여는 게 좋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하나만 깔려 있을 테니까 그냥 따당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솔루션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거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요약하기로 하죠. 요만큼을 우리가 도구상자라고 부릅니다. 이 도구상자는 웹폼을 디자인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끄잡아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작업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폼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고 이런 영역이죠. 여기는 솔루션 탐색기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솔루션 속에는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이 들을 수 있고 프로젝트 내부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파일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게 솔루션 탐색기이죠.
그리고 아래쪽은 속성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한 폼, 특정한 컨트롤에 대해서 속성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게 속성창이었죠. 일단 이 정도까지 작업이 돼 있어야만 우리 다음 후속 작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작업을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추가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솔루션 탐색기에서 05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추가 새 프로젝트라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우리는 콘솔 앱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새 프로젝트 구성에 해당되는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아래쪽 것은 지정할 필요가 없고 프로젝트 이름만 지정하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01 Inheritance Console APP라고 입력을 하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그 01 Inheritance Console APP라고 하는 솔루션 탐색기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텐데 프로젝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가장 아래쪽에 보면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vehicle.cs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vehicle이라고 하는 그 상위 클래스, car라고 하는 하이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줄여서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vehicle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vehicle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키워드. 이거는 C# 프로그래밍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그 바다색 형태로 나타나는 하늘색 그 색깔로 나타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클래스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타입, 메이커, 컬러, 프라이스, 픽처 파일 네임 이렇게 총 5개의 속성을 정의를 하기로 했네요. 그 속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멤버 변수 그런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정의하는데 S-타입, S-메이크, I-컬러, I-프라이스 이런 형태로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라.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이라고? 다른 클래스에서 얘네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퍼블릭이었죠. 얘네들을 모디파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int, 인테저 저런 것들은 자료형이죠. 스트링은 글자를 저장하는 곳, int는 숫자를 정수를 저장하는 것 그런 거였습니다. 스트링은 갑형이었나요? 참조형이었나요? 네, 그렇죠. 참조형이죠. 참조형은 이렇게 생각하라. 여기서 화살표로 따라갔더니 무슨 값이 있더라. 글자는 몇 자일지 사전에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참조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여기서 파일 네임은 그림에 해당되는 파일 네임은 일단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해두었네요. 자, 다음은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도록 하죠. 이것은 기본 생성자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들은 인수 있는 생성자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두 개가 존재를 하네요. 자, 비클에서 봤더니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수를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았죠. 그래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그냥 vehicle 생성자, 인수 없는 vehicle 생성자를 호출했다 정도만 표현하기로 하죠. 또한 vehicle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인수 있는 생성자에서는 내가 속성값의 저장에 필요한 타입, make, 그 다음에 색깔, 그리고 가격 등을 정보를 가져오긴 하죠. 그런 다음에 인수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했다고 표현해주고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들어온 값들을 우리 그 멤버 변수에다가 this.stype, this 키워드 전에 다뤘죠. 현재 그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아직은 클래스 정의할 때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할 객체라는 의미에서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즉 얘네들은 앞 페이지에서 정의해 놓은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수 있는 생성자는 일반적으로 속성값의 초기화를 해줄 때 사용하는 생성자이죠.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갖는 생성자가 두 개가 있는데 vehicle 두 개가 있죠. 그렇지만 괄호 속에 있는 인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method overloading,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두 가지 vehicle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어도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 정의하기로 하죠.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console.write 라인으로 vehicle 클래스에서 정보 출력했다. 요 내용을 찍기로 하죠. 그 다음에 console.write 라인으로 this.stype, 뭐 this.icolor, this.smake, this.iprice 이런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만큼을 뭐라고 그랬죠? 요만큼 네, 출력하는데 필요한 그 출력 포맷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날 때는 차정 콜론 그리고 요 중괄호 0번, 중괄호 1번 이런 것들은 뒤쪽에 따라오는 것들이 요 위치에 출력된다. 즉 this.s 타입이 요 위치에 출력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자, 01 inheritance console app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클래스에서 car.cs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그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클래스 car까지는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다가 우리 상속을 받는다는 걸 지정하겠습니다. 콜론 vehicle 내주면 car라고 하는 클래스는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정의된 것을 내가 상속받아서 이용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위에서부터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car 클래스에서는 max seat라고 하는 최대 승차 인원이 포함이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자시 클래스에 필요한 그 추가적인 속성, 추가적인 멤버 변수를 이와 같이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시 클래스의 추가 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면 되겠고, 자시 클래스 자기만의 속성이 있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카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보기로 하죠. 생성자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타입, 메이커, 컬러, 프라이스, 맥스, 시트 5개의 값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5개의 값을 내가 지금 아래에서 자식 클래스 카이에서 선언하지 않고 비클 클래스에서 선언한 멤버 변수에도 곧바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로 정의해준 멤버 변수에도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선언하지 않았지만 상속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기에 부모 클래스의 속성,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결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죠. 자,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 카 클래스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인포를 딱 했더니 이렇게 쭈루룩 밑줄이 꺼입니다. 이 밑줄이 꺼이는 위치에 내가 그 녹색 줄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것들은 오류가 생기지 않죠. 이것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속성에 내가 자식 클래스에서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지 않는데 이 위치에 오류가 생기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게 부모 클래스에도 있고 자식 클래스도 똑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다룰 텐데 메서드 오버라이딩에서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우리 new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하자 그렇게 써주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카 디스플레이 인포는 상속된 vehicle 디스플레이 인포 멤버를 숨깁니다. 숨기려면 new 키워드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석을 하나 추가했네요. 자, 잠깐 주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얘는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설명문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영어로는 코멘트라고 부릅니다. 코멘트. 이거 너무 길었네요. 코멘트. 자, 주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 남이 짠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주석을 잘 안 붙이는 프로그램만 작성을 한다. 그럼 나중에 우리 교수님들 욕먹어요. 도대체 두흥공대 교수들은 뭘 가르치길래 애들이 코멘트 하나 달 줄 모르냐? 욕먹습니다. 여러분들 요 주석
실행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석을 잘 붙여주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디버깅 할 때 필요한 거 추가했다가 없앴다 할 때 이 주석을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굉장히 좀 주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니 여러분들도 주석 빼먹지 말고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요 new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를 쓰기 위해서 위에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new라고 하는 걸 하면 오류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program.cs에 있는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얘네들을 이제 이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루션 탐색기에서 program.cs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요만큼에 있는 내용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ca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ycar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car 생성자를 호출하네요. 생성자에서 필요한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5개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car 클래스의 인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ycar.displayInfo 하면 mycar에 있는 displayInfo 메서드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실행을 하기 전에 01번 프로젝트에다 오른 마우스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 설정한 다음에 꼭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해주세요. 그 단축키로는 Ctrl F5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 찍혀있는 결과들을 보기로 하죠. 가장 먼저 뭐라고 나와요? 인수 없는 vehicle 생성자가 호출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인수를 가진 car 클래스가 생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car 클래스에서 정보 출력하는 게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클래스 관계를 보면 vehicle 클래스가 있었고 car 클래스가 있었는데 car라고 하는 클래스는 vehicle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었죠. 근데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것은 vehicle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인수 없는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car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인수 있는 vehicle 생성자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 그 지금 뒤에 그림에 들어있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인수 없는 요놈만 실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코드를 작성하고 이용을 하지 못했어요. vehicle 클래스에 display info라고 하는 이 메서드 만들어 뒀죠. 열심히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용된 데가 없습니다. display info 메서드, vehicle의 display info 메서드도 실행이 되지 않았죠. 상위 클래스 열심히 만들어 놓고 하위 클래스에서 걔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상위 클래스에서 작성을 해놨던 인수 있는 생성자, 상위 클래스에서 만들어놨던 메서드들을 나는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위 클래스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더 줄어들겠죠. 우리는 가급적 상위 클래스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많이 이용할수록 우리가 코드들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베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상위 클래스에서도 디스플레이 인포가 있고 하위 클래스에서도 디스플레이 인포가 있는데 이때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내 혼자 쓰는 거였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 상위 클래스의 그 속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때 베이스 키워드를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위 클래스, car 클래스에서 base.displayInfo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넣었다면, 이런 메서드를 호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위치가 요 화살표 타고 요 위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아까 전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는 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얘 실행하고 와라고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나름의 car 클래스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위 클래스에서 만들어놨던 코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코드를 조금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위 클래스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종, 제조사, 색깔, 가격, 이미지들의 출력을 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클래스 얘를 이용하고 싶어요. 얘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얘네들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작업을 해둔 겁니다. 클래스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base.displayinfo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면 앞 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뭐예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만큼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 상위 클래스에서 해놨으니 이만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코드를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의 코드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에서 처리를 하고 돌아옴으로써 요만큼 네 줄을 이렇게 한 줄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효과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상위 클래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호출해 주는 걸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키워드. 그래서 base.displayinfo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display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IMAX 시트라고 하는 것은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된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때 한 번 더 이 줄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베이스 키워드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부모 클래스를 호출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죠? 자, 실행을 해보죠. 컨트롤 F5 누르면 자, 아직까지 인수 없는 비클 생성자가 출력이 되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어때요? 자, 비클 클래스에서 정보를 출력해 가지고 위에서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카 클래스에서 정보 출력을 통해서 성차 인원을 출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코드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생성자도 상위 클래스에서 인수 있는 생성자 기술을 해뒀죠. 걔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이 좀 더 효과적이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성자가 어떤 형태로 실행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생성자의 실행 순서를 보면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메서드에서 카라고 하는 new 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퍼블릭 카, 하위 클래스의 카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위 클래스에 있는 내부의 코드가 실행되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한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비클을 먼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끝난 위치에 오면 호출 순서에 2번에 있는 이 내용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는데 인수 있는 게 호출됐어요? 없는 게 호출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수 없는 게 호출됐죠. 우리가 특별하게 장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인수 없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장치를 붙여주게 되면 상위 클래스의 인수 없는 생성자가 아니라 상위 클래스의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m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지금 new 카 가로 속에 세 가지 값을 전달해주는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했죠. 그러면 자식 클래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도 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보들이 전달돼 올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페어런트 클래스에 있는 비클 클래스에 있는 정보를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단 말이죠. 그때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베이스를 이번에는 생성자 형태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T와 M을 가지고 상위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 M 인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고 요 내부에 기술되어 있는 코드들을 실행함으로써 뭔가 값들을 할당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끝나면 되돌아와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실행하고 되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인수 있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의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쓴다고요? 네, 생성자 정의를 해줄 때 베이스 생성자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 줌으로써 우리 상위 클래스의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해 왔던 곳에 이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베이스 생성자를 이용하겠습니다. 상위 클래스에 보면 우리가 비클 상위 클래스에서
네 가지 값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네 가지 값을 할당해주는 코드들은 이미 기술이 돼 있었죠. 자, 지금 우리는 얘네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위 클래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요 콜론 베이스 생성자를 이용해주면 된다고요. 가지고 들어온 5개 값 중에서 네 가지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서 값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 개 값 여기 그 맥스 시트를 이용해서 하위 클래스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코드를 절감을 해줄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걸 이용함으로써 여기에 한 줄 정도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요만큼의 코드들을 추가해 줌으로써 요만큼의 코드를 절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위 클래스의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방법이에요. 뭘 쓴다? 베이스 괄호 열고 닫고 생성자를 이용해 주면 된다. 자, 이제 뭐 메인 메서드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인수를 가진 비클 생성자 호출된 걸 볼 수 있었죠. 아까 전에는 인수 없는 비클 생성자가 호출됐는데 지금은 인수를 가진 비클 생성자가 호출됐어요. 결과 뭐 아래에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성자에서 그 코드를 좀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초기에 필요한 값이 인수로 전달된 때 여기에 카 클래스에 전달되면 베이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상위 클래스의 비클 생성자로 우리가 값을 전달해주고 이제 속성의 초기화를 상위 클래스 거는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는 거는 하위 클래스에서 할당해주는 게 가능해진다 그랬네요. 자, 오늘 도전과제를 하나 하기로 하죠. 자, 지금은 우리 카 클래스를 쓰는데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이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person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개의 멤버 변수, 하나의 생성자, 하나의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하나의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네요.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우리 상위 클래스의 person, 하위 클래스의 student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생의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콘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인플로이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그냥 인플로이 쓰면 되는데 개념은 스튜던트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 퍼슨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콘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별도에다 따로 만들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그 솔루션에다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기 바랍니다. 솔루션에 지금 01번 클래스, 02번 클래스가 있는데 03번 클래스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깜지로 학습을 하고 우리 LMS에다가 올려주면 되겠네요. 영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꼭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우리 상속을 다뤘습니다. 상속은 뭐라는 거죠? 물려받는다. 누가 누구로부터?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 서버 클래스까지로 물려받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물려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는 거죠.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는다. 자, 근데 하위 클래스에서는 자신만의 속성, 자신만의 메서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성자 동작도 살펴봤죠. C# 프로그램을 쓸 때 우리 상속 처리할 때는 콜론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메서드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속성을 접근하고자 할 때 뭘 쓴다? 베이스 키워드를 쓴다. 우리 상위 클래스에서 만들어 오는 생성자를 충분히 쓰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의 인수 있는 생성자를 쓸 때 어떻게 한다? 베이스라고 하는 생성자, 콜론 베이스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을 했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 폼을 이용해서 우리 상속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01번 작업한 것, 그 다음에 03번 도전과제 작업한 것 두 가지를 한 것을 우리가 전체 폴더 전체를 압축해서 우리 두원 키스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레일 라운저의 사람을 얻는 기술, 이건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가 잘 모르는 게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SNS를 이용하거나 실시간 수업을 이용을 해서 질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